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5일. 다음 주, 긴급 점검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건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추세를 조금 많이 보는데, 음, 코스피는 그나마 뭔가 약간 그런 조금 급락 시그널 같은 게 나오는 게 없는데요. 코스닥은 좀 잘하면 다음 주에 좀 급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물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예. 그러면서 그 전부터 얘기되던 게 뭐가 있냐면 삼성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면 이제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금 대충 뭐 1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자기의 주식이나 이런 보유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냐. 예, 그렇게 되면 그거를 틈타서 무슨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연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또 우리나라 사람까지 뭐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뭐 해서 삼성을 뭔가 한마디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를 자기네 입장에선 뭔가 공정 경영, 뭔가 그러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중국 돈을 끌어들여서 삼성을 먹으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예. 겉으로는 뭐 삼성이 그동안 뭐 했던 그런 병폐나 이런 거를 이제 새로 클린하게 한다 이거죠. 뭐. 근데 그 내면에는 이제 결국은 삼성을 중국 자본에 파는 게 결론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보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삼성을 뺏기면 삼성이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의 한 25%? 한 그 정도 차지하죠. 그리고 이익도 많이 내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거를 이제 외국계가 지금 계속 먹으려고 그랬는데, 요 상속세 부분이 나올 때, 이제 아무래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보유 주식을 팔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틈을 보고 삼성을 먹으려는 세력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유명한 뭐 그런 분들이랑. 그래갖고 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뭐 삼성을 뭐 건전하게 뭔가 이런 좋은 기업으로 바꾸겠다 뭐 그런 걸 내걸지만 결국은 삼성을 중국에 중국 자본에 팔아먹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좀 씁쓸해요. 예, 아무리 뭐 좀 괜히 막 이렇게 선동하고 뭔가 너무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뭐 결국 삼성을 먹겠다. 예? 뭐 이러한 그 시나리오죠. 예, 결론은 그렇게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게 정당한 건지는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예, 제 생각엔 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니까 대표 기업이니까 한국 사람이나 한국 자본에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요걸 읽어드리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다음 주 긴급 점검 편성입니다. 다음 주 코스닥 급락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예상되는 요일은, 이게 제 그냥 감이에요, 감. 그리고 대충 이때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금요일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저는 수요일, 목요일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외국의 코로나 감염이 지금 급증해서 이게 지금 한 번은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장이 한 번 급락이 올 상황이 됐어요. 팬데믹 해갖고 뭐 지금 지역 통제하는 데도 많죠. 예, 근데 이게
거의 다음 주에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쌓인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대주주 조건 3억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먼저 빠지는 사람들은 지금 저는 조금씩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다음 11월 넘기기 전에 이제 큰 물량들은 미리 스마트머니 성격이 있는 돈들은 미리 이제 탈출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좀 그 개인 매도에 의한 급락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상은 이제 한 4%대 예상의 이제 장대 음봉을 예상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는 한 80% 정도를 예상해요. 그리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코스닥 지지선이 일시에 깨지면서 이제 매물 공백이 우려됩니다. 다만 이제 종가에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회복 매수를 해줘서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쯤에 오면은 아마 이렇게 매수를 좀 해줘서 그래도 4%는 아닌 뭐 2%나 뭐 3%, 한 요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한 2% 정도 예상해요. 2%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4%일 수도 있지만 4%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4%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꼭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를 좀 잘하세요. 이게 만약에 맞는 것 같다. 저도 이게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낌상 그런데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남들보다 저는 이제 한 발자국 먼저 가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반발자국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반발자국. 물론 틀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반발자국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조금 실력이 늘으면 한 발자국을 하는 게 꿈인데 목표죠, 목표. 근데 이제 제가 이 반발자국은 이렇게 앞서가요, 항상. 조금 그런 경우가 저도 어떻게 맞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느낌상은 조금 80% 이상은 급락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뭐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좀 현금화를 했다가 그 저점에 사시던가 물론 안 떨어졌을 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현금화를 했다가 이제 저점에서 다시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있죠. 초에 오르고 주후 이제 월 한 10일 되기 전부터 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수요일이든 목요일 날 빠질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외로 타격이 클 수가 있죠. 4% 이상 빠지면 거의 잡주들은 뭐 10% 이상 빠진다고 봐야 돼요. 10%.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우량주나 이런 거는 한 4%에서 5% 내외는 빠지겠죠. 예, 5% 내외는 빠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하세요. 차트가 망가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왜 이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요. 예, 일봉입니다, 일봉. 근데 일봉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뭐냐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거의 뭐랄까, 이게 더 빠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빠지지 말았어야 돼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근데 지금 더 빠졌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뭐 수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수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하방의 압력, 이 떨어지는 이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실물, 뭔가 회사가 돈을 벌든가 기업이나 가게,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버티는 게 지금 그러니까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거죠. 팬데믹도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이 피로도가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한 하루 이틀 요렇게 되다가 지키는 듯 하다가, 이 선을 깰 때는, 이 장기 이평선인 이 선을 깰 때는, 장기 이평선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 선을 깰 때는 어떠한 저기가 있냐면은, 이렇게 한번 긴 음봉으로 깬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대충 이 정도 음봉으로 빼요, 음봉. 그래서 이게 길이가 최소한 마이너스 4%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면 심하면 뭐 한 6%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상식선에서는 4%가 맞겠고, 상식이 좀 벗어나면 과매도 구간이 돼서 한 6%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4%에서 6%까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급락. 그러면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줘서 종가는 아마 뭐 한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또 조작을 해줘야죠. 예, 마이너스 2% 정도로 아마 끝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지지선을 지금 깰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데, 이 지지선을 한번 깰 때는 이렇게 길게 음봉으로 급락을 한다는 거죠, 한번.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이게 확률이 80%가 된다 이거예요, 80%. 근데 이게 나올 확률이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지 않나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요. 물론 화요일 수도 있어요. 금요일일 수도 있겠지만, 좀 가능한 저희가 좀 되는 날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대비를 하시라. 대비는 뭐 알아서 하세요. 대비를 제가 돈을 꽂아서 밑에서 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 네 말이 구라 같다 생각이 되시면 그냥 보유를 하시고, 한번 뺐다가 다시 살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섣불리 현금화를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는 그대로, 이 폭락을 맞지 않을까. 현금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폭락을 그대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폭락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겠죠. 이 4%에서 마이너스 6%면은 대충 가격대가 나오죠. 예. 그래서 긴장들 하시라. 긴장들 하시라. 그겁니다. 예. 제가 그냥 경험상 얘기하는 건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무난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이렇게 좀씩 올려서 이 깨진 선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했다 다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런 겁니다, 주식은. 어쨌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다시 이 이평선을 붙으려고, 이 추세선을 붙으려고 한번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가는 거고, 좋은 일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지금은 지지선이 됐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맞고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갔을 때는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 간단한 원리예요. 지지선이 됐었지만 이게 깨지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또 먹으면 돼요. 요 구간. 이렇게 올리는 구간 있죠? 예, 요 구간을 먹으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건 그거죠. 재료를 보유한 주식이 혹시라도 요 기간에 터지지 않을까. 예, 터질 수도 있죠. 재료가. 예, 근데 안 터질 확률이 95%죠. 95%가 안 터지고 5%는 터질 거예요. 예, 자기 5% 정도, 한 요 정도 안에 그러면은 그때 재료가 터지겠죠? 예, 그러면 보유하시고 65%는 이 하락을 맞아서 재료가 있든 어떻든 간에 우선은 한번 쭉 빠진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이거를 다시 저점에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맞으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더, 그러니까 저하되겠죠. 손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손실이 커진다는 게 맞겠죠. 손실이 더 커져요, 손실이. 예.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0% 물려있는데 또 10% 빠졌어. 그러면 10%대는 견딜 수가 있지만 10% 물렸는데 또 10% 빠져서 20%가 마이너스 됐어. 그럼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몇천만 원 이상 까먹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은.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는 토요일 내내 이 생각만 했어요. 아, 이거 골치 아픈데. 근데 어차피 이 이평선을 지지선이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한데 코스피는 그나마 나아요. 코스닥은 이 지지선을 강하게 한번 뚫고 내려올 거다. 그러하다고 저는 이제 경험상 느껴지는 거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혹시 맞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썰을. 예. 그리고 이 한국 큐빅을 그때 제가 하다가 그냥 그래갖고 뭐 말을 안 했는데 모든 주식이 지금 웬만한 주식을 빼고는 지금 이게 어차피 봐도 똑같아요. 이렇게 수렴 구간이긴 한데요. 뭐 여기를 찍든 어쨌든 수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렴이 다 끝난 상황이 이제 거의 다가왔는데 여기서 재료나 뭔가 그런 게 어디선가 발표를 하겠죠. 여기서 발표하든 여기서 발표하든. 그런데 발표를 만약에 안 하거나 뭔가 이게 미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고 조금 더 기다리겠다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조만간 발표하겠다, 뭐 요때쯤 발표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다시 턴을 해서 여기까지 가겠죠. 그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보시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인 게 예? 여기 거의 수렴이 이제 끝나간다는 거죠. 수렴이 끝났는데 재료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가는 거 며칠 다음 주 안에 뭔가 방향성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료가 안 나오면 100%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한국 큐빅은 굉장히 뭔가 그 방향성을 정할 때예요. 방향성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리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한번 뚫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많이 수렴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전에 정리를 했겠죠. 수렴을 이렇게 오래 할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남은 거를 그냥 바로 좀 여기서 요런 데서 턴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이 나와서 저는 이제 정리를 했죠. 반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그 전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길게 온 건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은 리스크를 떠안아야죠.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운에 맡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회사 내부 정보를 아시면 뭐 한번 알아보세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연기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연기가 되면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재료가 안 나와주는 주식, 재료가 가깝지 않은 주식은 다 흘러내려요. 재료가 안 좋은, 그러니까 재료가 좀 늦게 나오는 주식, 이런 거 다 흘러내린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료가 임박하지 않은 주식은 다 흘러내려요. 한국 큐빅은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어, 마음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렴이 거진 다음 주에 끝나갑니다.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UTI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UTI 같은 경우는 차트가 다 망가졌죠. 차트가 다 망가졌는데 거의 하향 패턴이죠, 하향 패턴. 그런데 하향 패턴이에요. 근데 하향 패턴이면서 어쨌든 수렴이 거의 끝나가죠.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요런 시그널들이 이렇게 도지가 바닥에서 나와준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해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면. 그 대신 이 추세를
지금 이 하향하는 이 추세를 바꾸려면 좀 한번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한번 돌려줘야지만 이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이제 추세를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UTI 같은 경우 이렇게 차트를 다 죽여놓은 상태에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뭔가 작전을 시작한다고 그래야 되나, 작업을 시작한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심히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매도해야 될 것 같죠? 예. 근데 또 이런 게 또 한번 돌려주면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헷갈리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 돌리질 못하고 있는데 폭락이 나온다면 그냥 이렇게 길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도지가 나왔잖아요. 도지가. 이 도지가 나왔으니까 이 도지에 의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를 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가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모든 주식들이 요즘에 그렇고요. 재료가 있는 주식은 아무리 그 폭락이 와도 어디까지는 지켜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폭락이 와도. 그러니까 재료가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건 폭락이 오면 그걸 그대로 다 반영하고요. 재료가 조금 가까이 있는 주식은 그래도 폭락까지는 안 해요. 폭락까지는 안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그 개별 종목을 좀 잘 선별해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킨 이유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갑자기 킨 이유는 어 조금 코스닥이 제가 그때 이 종합 시황을 보고 제 방송을 한 두 번 정도 저는 제 방송을 한 5번 정도 보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 코스닥이 다음 주에 급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게 차트에서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건 제가 잘못 본 것도 있겠죠. 저는 차트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 공유하는 거라고요. 뭐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은 뭐 그냥 헛소리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보였다. 다음 주에 이렇게 급락이 하나 나올게 코스닥에서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좀 적당하지 그때쯤이 예상이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급 좀 시황 점검이었다고 하죠. 네, 주말 마저 잘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